여기다 합시다. 이거가 또 육지를 주시는 네, 1번 봐봐. 그러니까 1번에서는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거 여기 보면은 F 4분의 1-x가 0 이하다. 요거의 해가 마이너스 7에서 9, 4 이렇게가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x의 초차이 계수가 양수야 무자? fx의 초차이 계수가 양수야. 왜? 여기 지금 부동항이 안 변했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있는데요. 어차피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부호에 영향은 안 끼친다고 얘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f를 0으로 만드는 애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이지만 원래는 방정식 풀어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이제 마이너스 7을 넣어보면 몇이 나와? 여기가 몇이 돼? 2. 9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니까 결국 fx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야? 초차이 계수 m 하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아래 조건은 그냥 못 쓰면 되는 거고 한 발씩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쓸데없는 계산들 하지 말고 그 다음 4번 4번 너네가 고쟁이 똑바로 풀었으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고. 잘 봐봐. 조건 가에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 fx가 x축과 한 점 0,0에서 만 만난대. m x mx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조건 가에서 초차이 계수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여기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조건 나에서 fx 더하기 gx. 지금 문제에서 두 2차 함수 fx gx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요거는 계산했을 때 몇 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고 1차가 될 수도 있고 상수가 될 수도 있지. 근데 어찌됐든 얘가 0 이상이다 라는 비등식을 풀었더니 x가 2 이상이다가 나왔대. 그렇다는 건 얘는 뭐라는 거야? k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단 k 값은 양수가 될 거고. 여기까지 할 수 있어?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정리를 한 번만 더 하면 gx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gx는 마이너스 mx제곱 더하기 k x 빼기 2 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조건 다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fx 빼기 gx를 hx라고 해석을 해볼게. 한번 바꿔서 써볼게. fx 마이너스 gx를 hx라고 바꿔서 써보면 지금 조건 다의 부등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hx가 몇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1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다는 건 x는 1이 뭐가 되는 거야? 대칭 축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gx를 이렇게 구해놨고 fx를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따라서 fx 마이너스 gx는 대칭축이 1이다 를 쓰기 위해서 fx 마이너스 gx를 구해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fx 마이너스 gx 2m x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럼 얘 대칭축이 1이다 라는 건 k 값이 몇 m이라는 거야? 4m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어차피 k 값이 양수였으니까 m 값도 뭐가 되는 거고 양수가 되는 거고. 내가 fx랑 gx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쨌든 fx는 mx제곱 아래로 볼록이면서 0,0에 접해. 그 다음 g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mx제곱 더하기 4m 뭐 저렇게 되어 있지?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m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m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문제에서 이제 뭘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 fx-k 곱하기 gx-k는 0. 이거에 실근이 존재한대 안 한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라는 건 무슨 얘기야? 얘는 0이라는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는 무슨 소리야? fx랑 y는 k도 교점이 없어야 되고 gx랑 y는 k도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fx랑 gx를 대략 그려보면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fx는 여기 0,0에서 이렇게 접하겠지? 그 다음 gx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야? 2,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y는 k가 어떻게 그어져야 된다는 거야. 둘 다 안 만나려면 이렇게 그어져야 된다는 거지. y는 k가
y는 k가 이렇게 그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러한 정수 k가 몇 개가 그어진다는 거야? 5개. 그럼 누구야? 걔네가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 5여야겠지? 그럼 따라서 결론이 뭐야? 마이너스 4m이 누구보단 작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6보다는 큰데 여기는 같아도 괜찮겠지. 그래서 그리고 나면 F22 더하기 G22가 몇 m이야? 이거 몇 m이니? 40m? 40m? 이면 안 될 것 같은데? 80m이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40m이든 80m이든 뭐 아무튼 그럼 이렇게 되면은 m값의 범위가 m값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자 그럼 봐봐 너네가 어찌됐든 이런 걸 풀거나 이거에 비슷한 문제들을 풀어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이걸 필기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거 보기 가나다만 해석할 줄 알면 돼. 가나다랑 누구까지만 해석할 줄 알면 돼. 얘까지만 해석할 줄 알면 돼. 나머지 뒷과정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어차피 그건 어려운 과정들이 아니니까. 근데 너희가 차근차근 저것들을 할 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니까 어찌됐든 너네가 다시 한번 풀어보고 풀고 나서 이따 비슷한 문제도 한번 다시 해봐야 되니까 내가 너 6번까지는 안 시킬 거고 5번은 시킬 거니까 어찌됐든 다음 7번 7번도 겁먹지 말고 어찌됐든 저 함수가 fx가 0 이상일 때랑 f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면은 함수가 조금 다르긴 하지. 좌변에 있는 함수가 그럼 걔는 fx가 0 이상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2fx 이렇게 나올 거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4fx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생긴 함수를 gx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는 어떤 부등식을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gx를 그려볼 건데 gx라는 건 결국 f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거나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거나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한다라는 건 무슨 소리야? 이제 만약에 fx가 만약에가 아니라 fx가 이렇게 생겼지?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일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이너스 3분의 2 fx는 어떻게 돼요? fx에다 무슨 짓을 하면 돼?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뒤집고 3분의 2면 폭을 늘려야 되지. 그래서 3분의 4면 폭을 뒤집고 줄이면 되지. 오케이? 근데 이제 얘네가 fx가 0 이상일 때는 어디야? 여기 바깥쪽이지. 그럼 얘네들은 뭐 하라는 거야? 뒤집고 폭을 이렇게 좁히라는 거지. 폭을 넓히라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 얘는 여기 사이잖아. fx가 음수인 구간 여기 사이잖아. 여기는 뒤집고 폭을 이렇게 늘리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지. 얘가 누구라고? y는 gx의 그래프일 거라고. 그럼 얘랑 이제 누굴 비교해야 돼? y는 m x 빼기 2랑 비교를 해야 되지. 얘는 어딜 지나는 직선이야? 2,0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러면서 기울기가 뭐라고 나와있어? m값이 양수라고 나와있지.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직선을 여기를 지나게끔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러면은 요 부등식의 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까지인데 여기 안에 정수가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대? 10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니까 이미 몇 개야? 7개지? 그럼 3개만 더 들어가면 이거 누구까지? 마이너스 7까지만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그럼 처음으로 마이너스 7을 포함할 때가 어디냐 이거야. 여기 구해보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때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7을 포함할 때지. 구간에 맨 처음으로 마이너스 7을 포함할 때지. 그럼 언제까지 가면 돼? 마이너스 8보다 마이너스 8 직전까지만 가면 되지. 그럼 여기쯤에 지금 마이너스 8, 뭐시기가 이렇게 있을 거야. 됐어? 그러면 직선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조금 더 커져서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럼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 기울기의 최소값은 언제라는 얘기야? 이때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여기가 2,0이니까 기울기는 2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지.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까지 언급한 이유는 뭐야? 어찌됐든 문제 속에서 너희한테 그냥 기울기의 최소값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 어찌됐든 절대값 기준으로 절대값 안쪽에 있는 애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너네가 나누는 건 맞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그냥 뭐 하면 된다고? 그 부분을 뒤집으면 된다고. x축 기준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서 너희한테 뒤에 문제를 시킬 건데
두 문제 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8번 같은 경우에는 봐봐. 너희가 7번이랑 8번을 비교를 한 번만 해봐. 7번이랑 8번이랑 무슨 차이야? 7번은 절대값 fx 얘가 3으로 나눠져 있고 여기 뒤에 뭐가 빼져 있어? fx가 이렇게 빼져 있지. 이게 7번이야. 근데 8번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 분명히 fx가 이렇게 있고 2분의 1 절대값 f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지금 어찌됐든 기준은 뭐냐면은 이 절대값 안쪽이지. 얘가 0 이상일 때랑 0 이하일 때로 우리가 구간을 나눌 거잖아 분명히. 그래프를 그리고 구간을 나눌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근데 이 새끼는 문제가 생겨. 왜? 여기랑 여기가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떻게? 그럼 어떻게? 뭘 어떻게 같게 만들어주면 되지. 어떻게 같게 만들어줘? 애써서 절대값 안쪽에 있는 마이너스 x를 막 밖으로 빼? 그럼 뭐해? 마이너스 x. 그래 여기를 f, x, 빼기 x 이렇게 써주고 요만큼을 통째로 뭐로 치환을 해주면 돼? gx로 아예 바꿔놓고 문제를 시작을 해주자. 근데 좌변에 빼기 x를 했으니까 어디도 빼기 x를 해줘야 돼? 우변도 빼기 x를 한번 해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만 범위 나눠서 푸는 거 좋아. 그렇게 해도 풀릴 수 있어. 근데 조금 더 예쁘게 풀리는 건 얘를 통째로 gx로 치환을 했을 때 조금 더 예쁘게 풀리더라고. 물론 이제 얘가 0 이상일 때 아닐 때로 나눠서 풀 때도 예쁘게 풀려. 근데 이렇게 해야 더 예쁘게 풀려. 그 다음에 9번 거의 똑같아. 9번은 거의 똑같은데 잘해봐. 잘해보는데 이제 이런 거야. 9번에 어떻게 보면 계산이 조금 들어가야 될 수도 있거든? 계산이 조금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봐봐. 너 이런 용기를 가지라 이거야.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직선이랑 이 주황색 직선이랑 gx를 직접 연립을 해야 돼. 지금 여기는 내가 여기에 좌표를 구해놨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분홍색 이 부분이랑 이 주황색 직선이랑 연립을 해야 돼. 용기가 나? 근데 용기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너희 잘 생각해봐. 이미 얘랑 얘는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함수지. 누구에 해당되는? 여기에 해당되는 같은 함수지. 근데 걔랑 이 직선은 공통인수를 가지겠어 안 가지겠어? 그치 교점이 존재하니까 공통인수를 가지겠지. 그럼 애초에 요 식이랑 같다라고 두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fx랑 얘랑 같다라고 두고 x-2 약분하고 시작해도 돼 안 돼? 된다고. x-2는 왜 약분하고 시작해도 돼? 야 우리 여기 관심 있어? 여기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어차피 x-2를 유지하는 거는 얘를 인수로 갖고 있다를 보여줄 뿐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얘네 둘을 연립해야 되는 상황이면 누구를 약분하고 시작해도 된다고? x-1을 약분하고 시작하면 몇 차 방정식이니까?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메모를 해놔. 얘를 gx로 치환을 하고 양변에 동시에 마이너스 x를 해준다. 그 다음 9번은 연립을 하되 뭘 하면서 연립을 하자고. 약분을 해가면서 연립을 하자고. 알겠지? 그러면은 부담이 좀 적을 거야. 이거는 10번.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보기 기억은 방금 내가 저기서 약분 얘기했지. 그냥 약분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야? 어차피 x가 2가 될 때가 중요했어 안 중요했어? 안 중요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약분을 하고 방정식을 계산을 했던 거지. 얘들아 근데 부등식을 여기 지금 x- 보기 기억이 a가 3일 때거든. a가 3일 때면 여기에 x-3이 있고 여기에 x 더하기 3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를 과감하게 이렇게 약분을 하고 x가 2k-3이야.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x가 3일 수도 있고 x가 3보다 작을 수도 있고 3보다 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기 기억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 얘들아 약분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보기 기억은 틀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될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A는 5일 때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지. 그럼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면 요 2차 부등식의 모든 해가 어떻다라는 얘기야? 0보다 크다라는 얘기지. 그럼 0보다 컸을 때 얘의 최고차의 계수 양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가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럼 요거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디귿. 디귿은 이제 너네가 요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진 않을 거야. 뭐 이거는 너희가 꾸역꾸역 어떻게든 모의고사에 나와도 맞추고 학교 시험에 나와도 맞출 거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이런 거야.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부등식을 풀잖아. 근데 부등식을 풀 때 내가 지금 기억 니은 푸는데 그래프 그렸니 안 그렸니? 그리진 않았지. 근데 부등식을 풀 때 모두 같이 활용을 하자야. 그래프도 같이 활용을 하자야. 근데 이제 문제가 너의 x제곱 마이너스 9는 그릴 수 있어 없어? 너의 x제곱 마이너스 9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너무 쉽지. 야 근데 얘는 어떻게 해? 얘는 뭐가 문제야? x 절편도 변하고 뭐도 변해. 기울기도 변해버리지. 그거 이런 건 어떻게 해? 그럼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지금 변하는 게 몇 개야? 변하는 게 A랑 K 두 개지. 됐어? 그럼 둘 중 하나는 보정을 시켜. 그럼 누구를 보정을 시키냐면 문제에서 A 얘기가 나오잖아. A의 범위가 이렇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A를 보정을 시킬 수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 봐봐. A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3이잖아. 여기 사이에 아무 데나 A를 하나 이렇게 찍어. 됐어? 그래서 A를 하나를 고정시켜놓고 관찰을 하자라는 거야. 관찰은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기울기는 내가 어떻게 관찰하자 그랬어 항상? 360도 다 관찰하자 그랬지. 됐어? 그럼 그랬을 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럼 봐봐.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일 땐 좀 배제하자.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럼 부등식의 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이 부등식 안에 정수에 누가 반드시 존재해? 3이 반드시 존재하지. 됐어? 그럼 기울기를 조금 더 낮춰볼게. 조금 더 낮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반드시 누가 존재해? 여전히 3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일 거라는 얘기야. 이런 식일 거라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 정수해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면 확인이 되지. 됐어? 그 다음 또 뭐 확인하면 돼? 기울기가 음수일 때 확인하면 되지. 그럼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정수해 중에 적어도 누가 하나가 존재해? 그렇지. 마이너스 3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봐봐. 내가 A를 하나를 고정을 시켰어. 그럼 얘를 하나를 고정을 시켰는데 얻는 게 많아졌어. 왜? A를 0에서 3 사이에 어디 찍든 요거랑 똑같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그 다음 A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왼쪽에 찍어도 어차피 얘랑 대칭인 상황이니까 똑같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하나만 고정을 시켜도 전부 다 확인한 효과가 생기잖아. 됐어? 그래서 이제 너희가 변수가 두 개가 나올 때는 뭐 해라야?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자야.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을 해도 괜찮고 사실은 그렇게 관찰을 해야만 너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어.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가 부등식을 그냥 수식으로 풀어 제껴도 돼. 수식으로 풀어 제껴도 되는데 뭐도 같이 쓰면 좋다야. 그래프도 같이 쓰면 좋다야. 그러니까 뭐든지 같이 쓰면 좋다지 얘만 쓰는 게 좋아. 얘들아 이것만 너희 반드시 그래프 그려야 돼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너희 정도 똑똑한 애들은 그게 아니라 얘들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서 너희가 분간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할 수 있어 너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요 뒤에 것들은 내가 설명이 좀 필요해. 너네가 문제를 지금 안 풀어봤어도 그냥 내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이라서 그냥 조금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자고 이거는.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할 거야. 중요한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얘들아 우리 좀 불편한 풀이 먼저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쉬운 풀이 얘기를 해줄게. 우리가 얘들아 방금도 얘기했지만 부등식은 수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해결할 수 있지. 를 내가 방금 앞 문제에서 얘기를 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수식으로도 한번 해줄 거고 그래프로도 한번 해줄 거야. 근데 웬만하면 뭐부터 시도하는 게 맞아? 수식. 자 무슨 부등식? 이거 무슨 부등식? 연립부등식. 그치?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돼?
항상 좀 겸손한 그렇지.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요렇게 두 개씩 풀어야 되지. 그래서 그럼 이제 요 부등식에 해도 모든 실수고 요 부등식에 해도 지금 모든 실수다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요 부등식에 해가 모든 실수다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x제곱 더하기 n-3x 더하기 n-2가 0 이상이다. 그럼 여기서 뭘 쓰면 돼? 판별식 n-3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n-2가 0 이하다. 이렇게 식 하나 얻을 수 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로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1x 더하기 4 마이너스 n 얘가 0 이상이라니까 얘도 판별식을 써주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부등식이 총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2개가 나왔을 때 어찌됐든 얘랑 얘도 지금 뭘 해야 돼? 부등식 2개가 나왔으니까 연립을 해야 되지.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부등식을 다룰 때 해도 되는 짓은 두 부등식을 더하는 거 말고는 나는 좀 그래.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분명히 오차가 생길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왔고 지금도 그거에 대한 의심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걔네들이 나왔을 때 분명히 추가적으로 무슨 짓들을 조금 더 해줘야 될 거야. 덧셈 빼고는. 덧셈은 완벽해. 덧셈은 문제가 아예 없어. 부등식 여기 양옆에 이게 양옆에 막혀있든 아니든 부등식의 덧셈은 아예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연립 부등식을 풀 때 얘랑 얘 이런 게 나왔으면 덧셈 정도는 해줘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덧셈을 한번 해보자고. 얘네들 덧셈을 해보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m-3의 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요게 0 이하다. 왜? 얘랑 더했을 때 음수 더하면 당연히 뭐야? 음수잖아. 0 이하 맞지? 근데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2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0 이하다.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따라서 m 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럼 이거 m값 1 나온 걸 다시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여기랑 여기에 대입을 해볼 거야. 그래서 그럼 m값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부등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4n이 12 이상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4n이 12 이하다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4n이 12 이상이면서 12 이하래. 그럼 4n 값이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12. 그래서 n 값이 3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게 정석풀이고 이 풀이를 모르면 뒤에 문제가 조금 힘들어. 물론 이제 뒤에 문제도 잘 찍으면 찍을 수 있어. 왜냐면은 지금 A에다가 A의 자연수 조건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찍으려면 잘 찍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부터 해보면 돼? 자연수니까 뭐 대충 1부터 해보면 되지. 1부터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찍을 수도 있는데 정석으로 풀려면 이런 방법 말고는 좀 힘들어. 저 문제는. 그래서 근데 이렇게만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 건 얘밖에 없어. 사실. 그러니까 다들 내가 두 번째로 그래프 그리는 방법으로 웬만하면 해결이 되게끔 문제들을 내시거든. 근데 그거에 벗어나는 문제는 내가 14분밖에 못 봐서 쟤는 잘 쟁여두고 있던 애야. 어쨌든 너네가 풀이를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풀이 정도는 너희가 할 수 있겠지. 좀 시간이 들고 귀찮겠지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어찌됐든 정확하게 그리려면 얘랑 뭐 해봐야 돼? 위치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 그럼 쟤네들 위치관계 확인하는 방법이 뭐야? 그냥 갖다 두고 방정식 풀어보면 되지. 근데 쟤네 갖다라고 둬봐. 얘네 갖다라고 두면 어떻게 돼?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네.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두 개가 뭐 한다라는 얘기야? 어디서 접한다라는 얘기야? x는 1에서 접한다라는 얘기지. 요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1, 몇이니? 뭐 1,4 이렇게 되겠지? 뭐 1을 여기다 대입하든 4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은 여기서의 무슨 선일 수밖에 없어? 접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은 니들 어떻게 구할 거야? 미분. 그 미분 같은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른 게 있어. 그냥 연립이 더 빨라. 잘 봐봐. 너 얘네들 연립해봐. 이거지. 근데 얘가 사실 뭐가 나와야 돼? 어쨌든 얘랑 연립해도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지. 근데 그 중근이 하필 또 누구여야 돼? 1이어야 되지. 그래서 얘가 x-1의 완전 제곱이겠지. 그럼 m값이 몇이고? 1이고 n값은 3이다가 바로 나오지. 됐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식을 안 쓰고도 아 얘네들 연립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나오려면 얘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2x가 되려면 n값이 1일 수밖에 없겠구나. 상수항 1이 되려면 n값이 3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냥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까지 너희가 생각을 하고 나면 이제 어디 갔어? 15번 문제로 건드릴 수 있어. 여기서 15번 문제는 이 문제 보자마자 한 5초 안에 얘까지 구하고 시작을 해야 돼. 너희 15번 문제랑 13번 문제의 차이를 한 번만 봐봐. 뭔 차이야? 그치. 야, 가운데 직선이 껴있어야 되는데 지금 15번도 두 개가 접하지. 이렇게 해보면 식이 똑같으니까. 야, 근데 직선이 껴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차가 껴있어? 2차인 것 같은 애가 껴있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 A가 0이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왜? 어차피 직선이려면 걔가 만약에 A가 0이어서 직선이려면 그 직선은 정확하게 모여야 되니까 x 플러스 3이어야 되니까 얘가 x 플러스 3이잖아. 그 직선은 정확하게 x 플러스 3이어야 되니까 근데 걔가 A가 0이 된다고 해서 x 플러스 3이 될 수는 없잖아. 선생님 뭐 A로 묶고 이래서 상수 맞춰? 아니야. 정확하게 x 플러스 3이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 이미 상수가 4분의 13인가로 맞춰져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걔는 2차일 수밖에 없어. 그럼 그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 대체? 2차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나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야 돼. 됐어? 근데 거기에 2차 함수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fx라고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면 fx랑 누구를 연립했을 때도 x 플러스 3이랑 연립했을 때도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초고차이 계수를 몰라. 이렇게. 됐어? 야 근데 너희 봐봐. 이거 fx 상수항 얼마야? 4분의 13이지. 여기 상수항 얼마여야 돼? a여야 되지. 여기 fx 상수항 4분의 13이니까 좌변 상수항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럼 a값 얼마야? 4분의 1. 그럼 fx 뭐야? 4분의 1 x-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계산들이 거의 필요가 없어. 오케이? 쓸데없는 계산들이 거의 필요가 없고 어찌됐든 여기에 2차가 나오든 사실 3차가 나올 일은 없겠지만 여기 요 함수가 2차가 나오든 3차가 나오든 결론은 뭐야? 여기에 만약에 접해야 한다면 그 함수와 요 직선, 요 접선, 요 직선 x 더하기 3을 연립했을 때 걔는 반드시 요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이제 얘까지 해결을 해야 돼서 두 가지 방법을 내가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13, 14, 15 그거는. 그 다음에 16번. 얘들아 16번은 너네가 봤을 때 못 풀 수는 없어 사실. 16번은 못 풀 수는 없어. 야 너네 위에 부등식 내가 바로 이렇게 쓴다고 해서 너희가 이거 못해? 아니지? 그냥 아래 부등식도 뻔히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지금. 그지? 그러고 나서 쟤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이거야. x가 n-2 이하 또는 n 이상. 뭐 이것도 문제가 없지. 근데 봐봐 이런 거야. 요 연립 부등식의 정수해가 4개래. 정수해가 4개인데 얘 정수해가 몇 개야? 5개지. 그럼 얘랑 연립했을 때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4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봐봐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얘 요 부등식에 여집합을 그려보려고. 여집합을 써보려고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써보면 되지. 야 그럼 요 생각이 맞나 봐봐. 얘랑 연립하면 정수의 개수가 하나다. 야 너네 얘랑 더하면 뭐야? 전체지. 그럼 얘랑 연립했을 때 4개가 나왔다라는 건 얘랑 그 나머지랑 연립했을 때 몇 개가 나왔다라는 거야? 하나가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 부등식을 풀 때 얘랑 얘를 연립해서 부등식을 수직선에 그리는 게 불편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땐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그럼 봐봐. 여기에 정수해가 하나가 있는데 마침 그 정수해가 누구야? n-1 아니야? 야 그럼 얘랑 연립했을 때 정수해가 n-1 하나가 나오는데 걔가 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어? 그럼 n값 다 나왔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편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무조건 얘가 만능이라는 건 아니야. 근데 다만 편의를 따졌을 때 이런 생각도 할 줄 알면 너희가 편리하게 풀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지 않겠냐 이거지. 그래서 근데 당연한 거잖아. 얘랑 여집합이니까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니까 당연히 얘랑 얘 연립 부등식을 풀었을 때
정수의 개수와 얘랑의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정수의 개수의 합은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자고 문제를 풀다가. 알겠지? 그 다음 17번. 그리고 얘들아 17번? 19번. 얘들아 이거 21번 답이 1번이야 2번이 아니라 21번은 답 좀 고쳐놔. 21번 답이 2번이 아니라 1번이야. 다음 19번. 근데 19번 봐봐. 19번도 어찌됐든 저 연립부등식을 풀 때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을 써보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랑 2분의 3a지. 이 정도는 너희 바로 알 수 있지. 바로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어찌됐든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둘 중 하나가 알파 아니면 베타라는데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알아 몰라? 일단 그거는 잘 모르겠어. 누가 더 큰지는 판단이 잘 안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럼 그랬을 때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구간 길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어? 그래서 구간 길이가 자연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자라는 얘기야. 무슨 행동이냐면 얘들아 구간 길이가 자연수야. 그럼 내가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써볼게. 구간 길이가 자연수인데 만약에 이 자연수의 값이 3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인 상황을 내가 두 가지를 써볼게. 이거랑 이렇게 써볼게. 여기 정수의 개수 몇 개야? 4개. 여기 정수의 개수 몇 개야? 3개. 똑같이 간격이 자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둘 다 자연수일 때랑 자연수가 아닐 때 정수의 개수가 다르지. 됐어? 그러니까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자라는 거야? 알파랑 베타가 모두 자연수일 때랑 자연수가 아닐 때로 정확하게 자연수라고 나오는 혹시? 정수 알파랑 베타가 정수일 때랑 정수가 아닐 때로 케이스를 나누면 어떠냐 이거지. 항상 어떨 때? 구간 길이가 뭐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을 때 알파랑 베타가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로 나누는 게 어떠냐 이거지. 됐어? 모든 상황에서. 그러면 이점을 가져갈 수 있거든. 일단 뒤에 문제를 보면 알아. 일단 요거부터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래? 정수의 개수가 3개래.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정수라면 여기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얼마고? 2일 거고 여기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얼마고? 3이 되지 않을까 이거지. 않겠냐 이거지. 됐어? 요 사이에 이제 정수의 개수가 정확하게 3개가 나오려면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정수일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2일 거고 정수가 아닐 때는 3이지 않겠냐 이거지. 됐어? 근데 알파랑 베타가 정확하게 얘네 둘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 누가 큰지는 모르지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두 개 빼보면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 이렇게 되는데 얘가 모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 돼.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래 케이스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5a가 모일 때 또는 모일 때 하면 돼. 3일 때 또는 마이너스 3일 때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어찌됐든 여기서 지금 내가 a 값들을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낼 거 아니야. 구해내고 뭘 확인을 해야 돼? 그 a 값들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둘 다 정수로 만드는지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둘 다 정수가 아니게 되는지를 분명히 다 따지고 너희가 걸러내야지. 그래서 내가 위에 거 한 번만 해보면 위에 게 지금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는 0 요 방정식을 한번 풀 거고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는 0 요 방정식을 한번 풀겠지. 그럼 이때는 a 값이 뭐 아니면 뭐가 나와? 1 아니면 4가 나오지. 그럼 a가 1이면 저거 두 개가 자연수야? 아니지. 4일 때는 자연수네. 그럼 4일 때만 정답. 그럼 이때는 답이 될까 안 될까? 애초에 a 값이 무리수로 나오잖아. 그럼 a 값이 무리수로 나오는데 쟤네들이 자연수가 된다고? 그거 조금 힘들지. 됐어? 그래서 이때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희가 잘 걸러줘야 돼. 무조건 다 답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결국 16번이랑 19번을 한 이유는 22번 때문이야. 22번을 풀기 위해서 저 두 개의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사실 16번보다 19번이 조금 더 결정적인 아이디어기는 한데 얘들아 22번도 당연히 일단은 A값의 범위 좀 체크해주고 A값이 0에서 루트 2 사이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위에 부등식이랑 아래 부등식 풀기 너무 어려울까 또? 그럴 리가 없어. 너무 쉽게 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쓸게 이거는. 그래서 이제 위에 부등식을 풀면 해가 x가 a제곱 이상 또는 x가 0 이하 이렇게 나올 거고 아래 부등식은 x의 범위가 2a 빼기 1부터 2a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나오지. 그럼 결국 이 두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을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연립 부등식을 풀어낼 때 여기서 또 뭘 캐치를 해야 돼? 얘네들의 구간 길이가 얼마야? 구간 길이가 정확하게 몇이야? 2지. 아 뭐야? 그러면 구간 길이가 또 자연수로 나왔네. 구간 길이가 자연수로 나왔으면 쟤네 둘이 둘 다 자연수일 때랑 자연수가 아닐 때로 나눴을 때 부등식의 해의 개수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내가 범위를 나눠서 부등식을 다 풀어가야겠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됐어? 그럼 결국 얘랑 얘가 동시에 요 범위 안에서 A값이 요 범위 안에서 둘 다 동시에 정수가 되는 A값은 뭐가 있을까? 2분의 1이랑 1 요거 찾는 거 어렵지 않지?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A가 2분의 1일 때 따로 그 다음에 A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가 1일 때 A가 1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을 때 몇 개로 나눠서 하면 돼? 몇 개로 나눠서 하면 돼? 얘들아? 5개로 나눠서 다 해야 돼.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지금 24번 문제가 작년 배명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거든? 아, 진짜로. 겁주려는 거 아니고 진짜로. 근데 저거를 전교생들이 서술형 다 까였어. 이거 연습 제대로 안 해서. 아, 이것도 오래된 문제야. 2018년, 2019년 그때 문제인데 오래된 문제인데 그 시험에서도 진짜 최악의 문제였어. 처음에 막 풀이도 똑바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범위 나눠서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가지 케이스 다 나누고 진짜로 수직선을 다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돼. 오케이? 그것만이 정답이야. 알겠지? 그것만이 정답이야. 어쩔 수가 없어. 파이팅. 진짜 수직선 5개 다 그려서 해야 돼. 한두 번쯤은 해봐야 돼. 얘랑 얘의 대소 비교 정도, 얘랑 얘의 대소 비교는 되지. 이렇게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거의 대소 비교는 이따 나도 잠깐 언급을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진짜 문제 풀 때 요만큼이 전부여서 그거는 나 이따 언급할 거야. 얘들아 어쨌든 이건 진짜 수직선 5개 그려서 화이팅 해야 돼. 알겠지? 진짜로. 근데 이 상황은 해보면 그러니까 이 상황만이야, 이 문제만이야. 요때랑 요때가 답이기는 해. 야 근데 너희 상식적으로 봐봐. 22번에서 정수 x의 개수가 1이 되기 위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어. 여기서 값이 나와? 요 범위 내에서 되냐 안 되냐를 확인밖에 못하지. 요 범위 내에서 되는 a 값을 확인할 수 있을까? 없어.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얘랑 얘만 해보면 돼. 근데 여기는 어차피 후보가 2개인데 뭘 구하래? 합 구하래. 야 그러면 아니야 사실은 2분의 1밖에 없으니까 답이 2분의 1이야. 그러겠니? 야 심지어 2분의 1 더하기 1 했을 때 답만 딱 써있잖아. 그럼 요거밖에 답이 안 돼. 그럼 또 넘겨봐. 24번 봐봐. 23번 봐봐. 얘도 마찬가지지.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답이 나오겠니? 아니야. 얘네들 중에서만 답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확인을 하면 돼. 근데 웬만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답이기는 한데 그거를 학교에서 깨려고 24번 봐봐. 24번이랑 23번 차이가 뭐야? 위아래 바꿨는데 원래는 위에 부등식처럼 생긴 데에 등호가 들어갔지. 근데 이번엔 거기 등호를 빼고 아래 거에다가 등호를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기 둘 중 하나가 안 돼버려. 그러니까 우린 뭘 해야 돼 진짜로? 우리 진짜 뭐 해야 돼? 이거 5개 나눠서 수직선을 그려서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 그 방법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화이팅이 필요해. 진짜로. 어쩔 수가 없어. 이 문제만큼은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해줘야 돼. 그래서 진짜로
근데 만약에 이런 범위 내에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면 여기 범위 안에 아무거나 숫자 하나 괜찮은 거 잡아서 수직선 그려줘도 괜찮겠지 당연히. 됐어?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 작년에는 요 문제 한정으로는 이렇게 설명도 했어. 얘들아 요거랑 요거는 너희가 확인하기 쉽다. 근데 얘네들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근데 얘네들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도 정수가 아니고 얘도 일단 정수가 아니지.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애초에 지금 요 범위 내에서 얘도 정수가 아니고 얘도 정수가 아닌데 구간 길이가 2래. 그럼 여기에 정수해가 몇 개가 나와? 여기에 정수해가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연립부등식을 다시 22번 봐봐.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정수해가 몇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연립부등식 풀었을 때 태인 머리 아파? 그럴 수 있어. 지금 굉장히 많이 했어 우리. 얘들아 여기에 정수해가 2개가 나오는데 연립부등식 풀었을 때 정수해가 몇 개가 나와야 된대? 1개가 나와야 된대. 그럼 얘랑 연립했을 때도 몇 개가 나오고 1개가 나오고 누구랑 연립했을 때도 1개가 나와야 돼? 얘랑 연립했을 때도 1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수직선상에 좀 그려보면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a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건 어떻게 알아? a 값이 0에서 루트 2 사이니까 a제곱은 당연히 0에서 2 사이지. 야, 근데 봐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랑 연립했을 때 정수해가 하나가 있어야 된대. 그럼 최소한 요 부등식은 정수해를 하나를 갖는다. 맞아 틀려? 맞지? 그럼 하나를 가지려면 누가 1이 정확하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됐어? 그렇다라는 얘기 a 값이 뭐보다 크다야? 1보다 크다지? 그럼 2a 플러스 1은 뭐보다 큰 거야? 3보다 큰 거지? 그럼 여기에 3을 찍고 내가 2a 플러스 1을 대충 한 요쯤에 이렇게 찍어도 돼? 됐어? 얘들아 그럼 2a 마이너스 1은 어디 찍을 수 있을까? 봐봐 아까 민건이가 한 얘기야. 얘들아 a제곱이랑 2a 마이너스 1 정도는 대소비교가 가능해. 누가 커? a제곱이랑 2a 빼기 1 누가 커? a제곱이 커. 언제만 같아? a 값이 1일 때만 같아. 그 나머지 경우는 다 누가 커? a제곱이 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다고? 2a 빼기 1이 있다고. 됐어? 그래서 얘네들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보면 이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공통점이 어디야? 여기지. 그럼 요 안에 정수해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내가 어떤 경우를 다 한꺼번에 한 거야? 요거 3개를 다 한꺼번에 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저 때는 정수해가 여기에 없으니까 원래 얘랑 풀었을 때 정수해가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2개가 나온 거라는 거, 2개가 나왔을 거라는 거지. 얘랑 연립부등식 풀었을 때 정수해가 0개라는 건 얘랑 연립부등식 풀었을 때 정수해가 2개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어찌됐든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다 아웃시키면 된다. 가 끝이야. 근데 이게 뭐 항상 먹히지는 않는데 뭐 요럴 때 이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너희한테 아까 아이디어 정도는 제공을 한 거고 어찌됐든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 쟤네들을 5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진짜 수직선을 5개를 다 그려서 풀어야 돼. 저걸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머리를 조금 더 빨리 굴리고 손을 조금 더 빨리 움직이면 돼. 남들이 고민할 때 너희가 1초라도 먼저 쓰기만 하면 걔네보다 빨리 풀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야? 구간 길이가 일정할 때는 얘네가 정수가 될 때랑 정수가 아닐 때 케이스를 나눠서 분류를 하시면 된다. 그게 끝이야. 알겠지? 얘들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제 너희가 풀어야 될 거, 숙제해야 될 것만 체크를 해보자. 그러니까 대표 유형은 다 풀어야 돼. 3번. 대표 유형 외에 추가로 풀어야 될 거 3번, 5번, 8번, 9번 똑같이 해야지. 12번, 14, 15, 17. 얘들아 19번은 원본만 연습 잘 하자. 그 다음에 23번까지만. 뭐 24번도 풀고 싶은 애들은 24번도 풀어도 괜찮아. 다시 불러달라. 왜 너네 왜 정리하는 분위기야? 지금 쉬는 시간이야?